자, 133페이지입니다. 비공식 조직, 개선 막료, 위원회 조직인데 제목에서 우리는 키를 찾을 수가 있죠. 비공식 조직은 뭡니까? 우리가 공공기관 이것처럼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조직된 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공식 집단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개선 조직은 뭐냐면 라인을 가진 조직을 개선 조직이라고 그래요. 명령을 받겠죠. 아무래도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명령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죠. 당신 누구 라인이야? 이런 거 물어보죠. 그죠? 이런 겁니다. 줄타기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동아줄을 잡느냐 무슨 뭐 황금줄을 잡느냐 나중에 잡아보니까 썩은 줄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막료가 있는데 막료는 뭐냐면 스태프를 말합니다. 막료는 뭐냐면 개선 조직에 의하면은 가신 그룹이라고 그러죠. 명령에 죽고 사는 그런 그룹이 이제 가신 그룹인데 막료는 그게 아니죠. 참모라고 그래요. 참모. 참모 그룹인데 군대에서 말하는 그런 참모가 아니고 행정에서 말하는 그런 참모를 말합니다. 조직 내에서. 참모라는 것은 사실 명령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옆에서 조언해 주는 역할이 되겠죠. 그렇죠. 이걸 참모 조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 조직 같은 경우는 뭡니까? 청와대 뭐 수석 비서관이랄지 이런 거 있죠. 이걸 참모 조직으로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장관이나 차관 이것은 개선 조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관 말을 들어야겠죠. 장관은 대통령 말 들어야겠죠. 그러나 비서관은 누구 말을 들을 건 없죠. 자기가 딸린 식구가 없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충고하는 겁니까? 대통령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저의 말을 좀 경청해 주십시오. 이 정도 말할 뿐이지 대통령이 당신 수석 비서관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말 한 적 없죠. 장관은 말 들어야겠죠.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관점이고 그 다음에 참모도 있고 수석 비서관도 있고 장관도 있지만 전문성이 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가 있죠. 이게 바로 위원회 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에서 위원회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일반 국민 집단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심판, 국민의 정부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국민이니까 위원들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는 정부 조직법상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있죠. 근데 위원회가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조직의 업무가 느슨해질 수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죠. 위원회 나가면은 돈을 준비해야 돼요. 위원들 회의 참석 비용을 해줘야 돼요. 어떤 위원회는 보통 500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1인당 최소한 10만 원 주더라도 돈이 나가겠죠.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위원회 제도가 있게 되면은 경비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올 건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자, 비공식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개선과 막료 조직은 반대 개념이다. 특히 말이죠. 막료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막료 그러니까 그런데 쉽게 말해서 스태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스텝이라고 그러죠. 스태프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 보면 개선 조직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LIN이 되어 있고 줄구세요. 그 다음에 막료 조직은 STAFF 이렇게 되어 있죠. 스태프 조직입니다. 자, 스태프 조직의 큰 핵심적인 건 뭐냐면 국민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명령 집행권 없음. 그게 키워드입니다. 자, 이 스태프 조직은요. 국민과 직접 안 만나요. 국민과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명령이나 어떤 훈시 같은 걸 듣지 않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수석 비서관인데 내가 일반 국민을 만날 이유가 없죠. 그죠? 현장에 가서 내가 수석 비서관인데 가서 아침 일찍 막 뛰어가가지고 말이에요. 재래시장 가서 순두부에다가 순댓국 한 사발 주세요 하고 막걸리에다 쭉 먹을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은 참모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뭡니까? 줄넘기 한 1000번 하고 동대문 시장 가서 막걸리에다가 먹어야 돼요. 순댓국 먹어가면서
현재 있는 시장을 파악을 해야겠죠. 왜? 보고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런 얘기예요. 국민과 대민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즉 개선 조직에서는 국민과 접촉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태프 조직에서는 만날 필요성이 없죠. 아시겠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행정 농도라고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뭐냐면 개선 조직에 대한 막료 기관의 비율이다. 그래서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개선 조직분의 막료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거를 농도다, 행정 농도가 좋은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개선 조직이 이제 분모, 막료가 분자가 되겠죠. 자,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코올 이렇게 섭취하게 될 때는 그 알코올 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물이 개선이라고 그러면은 알코올은 막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말이죠, 행정 농도가 높을수록 조직이 동태화, 민주화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건 뭐예요? 잘 보세요. 막료가 이게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민주화다 이렇게 본 거예요. 민주화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개선 조직이 클수록 민주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물론 시험 문제는 나온 역사가 없고 나와서도 안 되죠.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가 있질 않아요. 이런 문제 낼 시간 없습니다. 행정학이 말이죠.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20문제를 추려내라 했는데 이걸 내겠어요? 어림없는 얘기죠. 안 내요. 여러분들 행정학이 말이죠. 범위가 엄청 넓어요. 범위 넓기로는 제일 넓어요. 예? 그런데 허접은 문제 절대 안 내요.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영양가 있는 것만 추려내고 있어요. 추려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앞으로 5년 후에는 시험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런 정보가 새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문제 쉽게 난다 소문 나게 되면 어때요? 문제은행 풀을 확 바꿔버리죠. 야, 이거 어렵게 내야겠구나. 사회처럼 말이죠. 사회가 처음에 쉽게 나니까 모두가 다 사회를 선택했었죠. 그러니까 회의를 또 열었죠. 안 되겠다. 어렵게 내자. 한 4문제에서 5문제는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누구나 다 그걸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 일단 합격하고 봐야겠죠? 시험 합격하고 공무원 일단 임명장 받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자기 인생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갈 길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돼가지고 할 거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재밌죠. 시간 많죠. 5시 딱 되면 퇴근인데 시간 아주 이 더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는 뭡니까? 독임제 조직에서 대응하는 그런 개념이다. 대응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합의제 조직이다. 왜 위원회를 열게 되냐면 합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합의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 의사를 들어보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합의자 알아두시고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 줄거야겠죠. 결정 과정에 과다한 경비가 나간다. 줄거세요. 돈이 많이 나간다. 그 다음에 위원들 간의 책임 전가. 당신 책임이야. 당신 박 의원 당신이 사인했잖아. 아닙니다. 김 의원 서로 싸울 수가 있다. 책임 전가가 있을 수 있죠. 즉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그런 속담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시험 출제하게 되면 그런 것도 낼 수가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과 연결된 조직 구조는 뭐냐? 위원회 제도다. 이게 답이 맞는 거.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는 말이죠.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다. 아까 말이죠. 어떤 사례, 판례 같은 경우에 판례만 나오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판례가 나오지만 그 속에 이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 풀므로써 완벽을 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행정학이 순항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제 12절입니다. 공기업이 나오고 있죠. Public Enterpris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공기업은 말이죠. 이거는 행정국가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국가는 뭐냐면 복지국가를 말해요. 자, 복지국가를 추구하다 보니까 공기업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왜? 사기업은 공기업이 못하는 걸 하죠. 그죠? 가령 철도청, 그죠? 공기업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일반 개인이 말이죠. 그 큰 기관차, KTX 이런 거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업이 못하는 거 이거를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다. 근데 왜 공기업이 나왔겠습니까? 바로 공익, 복지 때문에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기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정부 기업형이 있고, 알아만 두세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형이 있는데, 공사형 줄 닦으세요. 정부가 100% 출자하는 것을 공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 주세요. 정부 기업형은,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공사형만 정부가 100%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 기업형이랄지 주식회사형이랄지 그 다음에 공사형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의 대우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공무원의 대우입니다. 공무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정부 기업형이 대표적인 게 나오는데 줄그세요. 조달사업, 우편사업, 우체국사업, 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자, 줄 마지막을 끄세요. 책임운영기관. 자, 줄 그세요. 책임운영기관 시험 출제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형이 있는데 한국도로공사, 그죠? 한국관광공사 이런 것은 주식회사형입니다. 자, 다음으로 공사형이 있죠? 주택공사, 무역진흥공사 이런 것이 공사형입니다. 자, 예를 좀 알아두고 시험에는 절대 출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NP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NPM. NPM 조직 원리인데 바로 책임 운영기관이에요. 에이전시라고 나와 있죠. 책임 운영기관인데 이건 뭐냐면 집행과 서비스 전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따로 분리해 가지고 집행에 재량을 주는 것을 바로 책임 운영기관이라고 그러고 책임 운영기관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NPM에서 나왔다. New Public Management에서 나왔다. 그래서 거기 밑에 마지막에 신공공관리 이론에서 나왔다. 그리고 주인 대리인으로서 나왔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임 운영기관은 말이죠. 135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2번 줄 그세요. 책임 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줄 닦으세요.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책임 운영기관이 뭔가 의미가 나와 있죠. 그 줄 그세요. 자, 1번 줄 그세요. 책임 운영기관의 정의, 공공성을 유지,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을 바람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 성과 관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책임 운영기관을 합니다. 자,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말이죠. 기관을 만드는데 책임을 안 지고 서로 밀어요. 그럼 어때요? 결과에도 책임을 안 지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법이 책임 운영기관에 관한 법률이에요. 우리가 이 법을 만듦으로써 여기 이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거기 장이 책임지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법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행정학 관련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자, 거기서 시험 나오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고 요게 시험 출제됩니다. 자, 3번 보세요. 135페이지 3번. 책임 운영기관의 설치 나와 있죠. 자, 뭐로 설치하냐면 대통령령입니다. 줄 그세요. 대통령령.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책임 운영기관의 장의 채용, 그거 줄 그세요. 거기 보면은
채용 기간은 5년 내에 3년 이상 2번 이상 연속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5년이 범위 안에서. 이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요 큰 글자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사업 목표를 부여하고 이 법에 따르면은 그 다음에 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소속 책임 운영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속 책임 운영 기관의 조직 및 정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또 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두 번째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거세요. 이 정도. 그 다음에 회계 및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 회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인데 5번 줄거세요. 정부 기업 예산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9번 별표 하나 치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나올 수가 있죠. 책임운영기관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만들까요? 아니면은 행자부 장관의 어떤 소속으로 할까요? 아니면 국무총리 소속일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책임운영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이고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소속을 가끔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한 C급밖에 안 됩니다. 나올 확률은 C급인데 자, 책임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 소속이에요. 행자부죠. 장관 소속입니다. 행자부 장관 소속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이런 거 좀 알아둬요. 국무총리 소속이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100%인 거는 반드시 체크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는 한 200개쯤 돼요. 200개만 해도 90점이에요. 딱. 여러분은 합격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만점 맞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90점씩 예를 들어서 행정학 90점 뭐 행정법 90점 그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운 좋으면 100점 맞을 수 있고 그것만 확보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골고루 확보하면 되지 다 만점 맞을 필요가 없어요. 영어 70점이면 되죠? 그러면 되는 거지 영어를 90점 맞을 필요성까지 없죠. 물론 영어를 잘해가지고 100점 맞아가지고 수석하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결과를 산출해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책임운영기관 위원회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에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7번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2차 정보조직법이 개정됐는데 2014년도인데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17부 5차 16청 알아만 두시고 교육부 장관이 총리, 부총리로 격상됐고요.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 장관급이 설치됐고 인사혁진처 설치됐고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다. 요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제15절 조직과 인간 간의 성격형 나와 있죠. 요거는요, 이제 시험에 이제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이 있겠죠. 그죠? 뭐 조금이라도 틈이 없는 사람 있죠. 완벽한 사람이 있겠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인간이 있어요. 상대방하고 잘 화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있겠죠. 자아실현 인간이 또 있죠. 그죠? 나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수련하는 사람이 있죠. 갑자기 하도 뭐 이 산속에서 혼자 막 도끼질하고 말이죠. 냉수 맛잘 딱 하고 막 뛰어 올라가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덤블링을 막 합니다. 턱걸이를 한 1000번 해요. 막 위통 다 벗고
누가 알아줘요? 산속에서 자아실현형이 있다는 거예요. 밥도 안 져먹고 말이죠. 쌀을 물에다 대충 해가지고 날쌀을 먹고, 그죠? 근데 놀랬는데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짜장면 시켜 먹더라고요. 계룡산 도사가 촬영을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도 막 쌀을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심 되니까 출출하네 하면서 짬뽕을 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학사죠.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먹고 싶으면 또 와, 거기까지 배달이 옵니다. 또 와가지고 건하게 또 먹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쯤에 또 도 닦다가 심심하니까 계룡산 밑에 동학사쯤에 자기 누나가 살더라고요. 가서 또 삼계탕을 또 먹고 오네, 이 도사가. 그래서 과거의 도사와 현재의 도사가 다른가 봐요. 과거의 도사는 정말 굴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요즘 도사는 도사가 아니라 진짜 도둑놈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출출하네 하면서 딱 가더니 말이죠. 누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기자가 친누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누나에서 누나가 막 얼마나 잘해주는지 삼계탕에다가 시컷 먹고 또 산을 가더라고요. 또 잘 때는 또 굴에서 자요. 이렇게 자아실현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처럼. 자, 계룡산에는 지금 뭐 굴이 5,000개라고 그러죠. 5,000개 속에 5,000명의 지금 도사가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이유가 그 양반들이 항상 기도를 하죠.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가 엄청 많죠. 우리나라는 비행기 타고 보면 다 십자가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죠. 그죠? 산에 가면 다 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해서 대한민국 이상 없다 이런 또 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힌두교까지 들어와가지고 그죠? 소고기 먹기도 미안해 죽겠어요. 아주. 내일모레 잔뜩 먹어야 되는데 그죠? 설날 때 제일 많이 먹는 육류가 뭐예요? 돼지고기예요? 소고기잖아요. 그죠? 불쌍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약간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리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커트는 4대 관리 체계론에서 X이론과 그 다음에 Y론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 좀 암기 좀 해주세요. 4대 관리 체계론에서 X론에 해당하는 체계는 뭐냐? 이 사람이 강조했던 체제 1, 체제 2는 X이론에 해당한다. 이럽니다. 1, 2. 그 다음에 체제 2와 3은요, Y론에 해당한다는 것이 리커트의 주장이었어요. 자, 우리가 맥그리거 할 때 X와 Y론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1, 2, 3, 4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리커트는. 그 정도예요.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디서와 그 다음에 다운스의 성격형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프레스터스는 상승형, 무관심형, 모델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운스라는 사람은 사익추구형 등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알아만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간단히 한번 나왔는데 다음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 많은데 다운스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이 사람까지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 저 정도 되는 거예요. 이름 없는 장군 정도. 그 정도로 보면 돼요. 삼국시대 유명한 장군 있었잖아요. 김유신 그죠? 계백 이 정도인데 그 한 부장쯤 되는 사람 되겠죠. 자, 제16절 동기부여가 있는데 자, 동기부여에서는 말이죠. 갑자기 또 학자 하나 나와요.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로 나옵니다. 매슬로우 줄구세요. 매슬로우. 에슬로는 말이죠. 욕구 5단계로는 강조했다. 그래서 5개 있죠. 마지막에는 생리적 욕구, 처음엔 생리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역시 자아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생리적으로 배고파요. 그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이름을 남기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람을 죽을 때는 이름을 남기고 범은 껍데기, 거죽을 남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남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름 석자밖에 없어요. 물론 외자인 사람은 한자밖에 안 남기고 2자밖에 못 남기죠. 4자인 사람도 있죠. 4개를 남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는 이름 석자밖에 안 남아요. 남은 거 없어요. 신발 한 짝 안 남을 겁니다. 자, 이게 메슬로우 이론이었고 그 다음에 엘덜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달포 또는 에델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메슬로우 욕구 단계를 3단계로
팍 줄였어요. 그 정도. 아시겠죠? 자, 이제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에 3번 맥그리거의 XY론 별표 5개 치세요. 이거 시험 출제 되겠습니다. 요건 이론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맥그리거는 거기 보시면은 X이론과 Y론을 강조했는데 결과적으로 X이론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Y론이 좋다는 겁니까? Y론을 추구해야겠다. Y론은 뭐예요? 능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죠? 적극적인 인간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줄 닦으시면 되겠죠? 인간의 고급 욕구에 대해 착안해서 통합한 관리 전략을 처방하는 뭐가 가장 이상적이다? Y론이 이상적이다. X적 인간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그죠? 아무래도 적극적이지 않죠. 월급만 받고 그냥 명령만 따라가는 그런 인간이었다. 그러면 Y적 인간은 뭡니까? 자기가 내가 공무원이지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 맥그리거의 XY 이론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죠? 이름이 어려워요. 맥그리거가. 이론은 쉬워요. 다음에 또 5번을 보세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Z 이론이 또 있습니다. G 이론이죠. Learn to Start의 Z 이론인데 요거는 뭐냐? 자, Z 이론은 뭐냐? X 이론도 아니고 Y 이론도 아닌 중간적인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 편입도 안 되고 쉽게 말해서 민주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애매한 국가. 아프리카에 또 많죠. 에티오피아라든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해적 활동해가면서 먹고 사는 나라 있잖아요. 뭐 앙골라라든가 수단. 수단도 보면 맨날 전쟁하죠. 공산주의 같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별표 하나만 딱 올리세요. 해리츠버크인데 어디 책에 보면은 허즈버라고 든 것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해리츠베르크가 원래 적당한 발음인데 일본 사람들은 허즈버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은요, 욕구 충족 요인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가 불만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욕구에는 불만족한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만족한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불만 요인을 다른 말로 위생 요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위생 요인.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만족 요인을 동기부여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설명이 있죠. 불만 요인은 위생 요인이다. 자, 줄거세요. 조직의 정책과 행정, 감독, 보수, 작업 조건 이런 것을 불만 요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만족 요인은 뭐냐? 직무상 성취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직무 성취 인정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보람, 책임, 성장. 아무래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만족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책상 앞에다가 커피잔을 항상 놓으라고 그랬죠. 왜 놓으라고 그랬습니까? 이유가? 하루에 커피잔 한 정도에 코피를 흘려달라. 커피를 먹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열정을 쏟아부어야 합격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부러 코를 때려가지고 코피를 쏟으면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루에 커피잔으로 코피 한 잔씩 쏟을 정도의 각오, 그런 각오로 매사에 임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매사합니다. 매사에.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는 남자와 정말 이 피를 나눌 정도로 그 정도 사랑한다 하면은 밀어붙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굿바이 해야지. 그죠?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덤벼들어야지. 여러분 젊은 분들이시니까 두 가지를 추구할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랑을 추구할 테고, 그죠? 두 번째는 자기의 직업을 추구할 겁니다. 딱 두 가지의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도 있어요? 없죠? 두 가지에 지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 공부만 해야겠다. 좋긴 좋아요. 그러나 청춘이 가겠죠. 그죠? 한 80쯤 돼서 나 장가 좀 가야겠다 그래 봐요. 이미 자기 동기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죠? 반대로 한 80쯤 됐는데 내가 좀 공부 좀 해야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죠. 저는 제 지금 컨디션 가지고는 한 90살까지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죠. 임명은 제천이고 사랑도 제천입니다. 이거 운명이라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도 추구하고 직업도 선택을 해야 된다. 방법이 없죠. 두 가지 다 하려면은 커피잔 2개 갖다 놔야 돼요. 하루에 커피를 2잔씩 흘려야 된답니다. 알겠어요? 그 정도의 각오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지금 허스버그, 헤르츠베르크의 이론을 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죠? 만족하는 조직이 있겠고, 불만족하는 조직이 있다. 용어 정리할게요. 불만족하는 조직을 위생 조직이다. 위생 요인이다. 합니다. 위생. 갑자기 위생 그러니까, 무슨 뭐 청결? 이게 아니고, 그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독일 화란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에? 우리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의역을 해야겠죠. 소설을 쓸 때는 시를 쓸 때는 그렇게 시를 안 쓰겠죠. 내가 당신 죽는 날까지 사랑할 거야 이렇게 쓰지 않겠죠. 시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당신 무덤 옆에 내가 마지막으로 서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역을 해서 해석하면 아름다운 또 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숙 이론, 미성숙 이론이 있습니다. 아제리스. 하도 이 사람들이 많아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40페이지 보면은 맥클랜드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학자가 되려면 유명한 학자가 됐어야죠. 그죠? 시험에도 안 나오는 학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최소한 무슨 왈도라든가 그죠? 이런 정도 돼야 한국 시험에서 나오죠. 갑자기 왈도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공무원 시험에 내가 나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에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죠.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한국에서 시험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미국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보면은 뭐 헤크만이라고 있죠. 이런 것도 헤크만은 별표 하나만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잠재적 동기 지수가 있는데 줄거세요. 기술의 다양성, 그 다음에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술의 다양성부터 해가지고 변환 요소가 5개죠. 변동 요소가 5개. 자, 분자에 있는 것과 오른쪽 곱하기 2개까지 합해서 5개입니다. 자, 헤크만에 의하면은 이 모든 요소는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뭐라고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냐면 헤크만은 자율성과 활류만 중요하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죠. 이 5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고 여기서 뭐 D가 있다 곱하기 E와 F가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놈들이 이 2개가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학 공식에 의하면. 그래서 있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자, 곱하기는 여기 쓰나 저기 쓰나 곱한 거 똑같죠? 예를 들어서 뭐 5 곱하기 6이나 6 곱하기 5 같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문제은행이 뭐라고 들어가 있냐. E와 F만 중요하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 중요하다. A, B, C, D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절은 동기부여 과정 이론인데 동기부여할 때는 아무래도 자, 모티브라는 게 중요하죠. 모티브가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 강아지 2마리가 있어요. 신체, 등치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쪽 있는 강아지한테는 고기를 자꾸 이렇게 강아지가 좋아하는 아주 생선이나 고기를 자꾸 흔들어대고 이쪽 있는 강아지는 예를 들어서 당근을 자꾸 해요.
당근. 캐럿을 자꾸 이렇게 흔들어 줬어요. 어느 놈이 빨리 뛰어올까요? 똑같은 신체적인 조건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기를 흔드는 놈은 막 죽어라 뛰어가죠. 동기부여를 했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조직도 똑같고.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합격을 빨리 할 수 있느냐, 연장될 수 있느냐, 이런 차이점이 발생해요. 동기를 빨리 부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려면은 이 강아지도 말이죠. 뭔가 기대를 하겠죠. 아, 저기 뭐 고기 덩어리가 있구나. 막 뛰어가겠죠. 근데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당근이 있다. 난 개인데 내가 무슨 뭐 당나귀도 아니고 말이죠. 반대로 당나귀였다면 당나귀를 엄청 뛰어가죠. 캐럿을 먹으려고. 그죠? 그죠? 토끼라도 막 뛰어가죠. 아, 죽을 힘을 다 뛰어갑니다. 그만큼 기대 가치가 있어야 조직의 목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생각하면 되죠. 아, 내가 빨리 합격해서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분과 결혼해야겠구나. 신혼여행 빨리 가야겠구나. 이런 여기다 쓰세요. 딱. 그러면은 빨리 합격할 수가 있죠. 아시겠죠? 아무래도 모티브를 해야 됩니다. 모티브를. 아니면 내가 빨리 합격해서 저녁 때 말이죠. 진짜 너무 재밌게 좀 살아야겠구나. 그런 환상을 좀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빨리 합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 보면 역시 2번에 보면은 피터가 한 말이 있고요. 롤러가 또 한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아담스가 있어요. 아담스가 형평성 이론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투입과 산출을 비교해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아담스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아닙니다. 나왔죠? 시험 문제도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도 처음에 나온 것은 제가 꼭 언급을 해줘요. 그 다음에 로크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강화 이론이 있죠. 강화 이론. 그래서 레인포스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포스라고 해가지고 강화다 이런 뜻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에 약이 될 수 있게 높이는 어떤 유기적인 어떤 방법인데, 잘했을 때는 상을 주고 못했을 때는 파니시먼트를 준다. 처벌한다는 거예요. 상벌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공부가 잘 될 때는 상을 줘야 되고, 좀 느슨하고 나태할 때는 형벌을 줘야겠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잘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망칠 수가 있어요. 잘못한 건 지적하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잘한 것은 북돋아 줘야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습 이론을 다른 말로 강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reinforcemen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punishment하고, 그 다음에 extinction. 자, 그러면은 강화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어떤, 소고라는 것은 제거 이런 뜻입니다. 제거의 효과가 또 발생한다. 뭐냐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 과거에 잘못된 것은 없애버린다. 이것을 extinction이라고 합니다. 익스 그러니까 뭡니까? 없애다, 제거하다, 리무브의 뜻이에요. 없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행정학이 다 영어라고 그랬죠. 영어를 잘하면은 행정학은 거의 거저먹는 거예요. 이 강화를 학습은 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42페이지입니다. 현대적 관리 모형 MBO와 그 다음에 TQM이 있다. 이건 제목만 알아두세요. 시험에 출제는 안 되고. MBO는 Management by Objective입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 이론이다. 무슨 얘기냐? 자, 행정이라든가 어떤 조직에서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관리해야겠죠. 여러분도 공무원 시험 공부하죠? 관리해야겠죠. 아침 몇 시부터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아침에는 예를 들어서 콩밥을 먹고, 점심 때는 이렇게 떡볶이를 좀 먹고, 저녁 때는 삼겹살에다가 맥주 한 잔 먹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잠도 앞으로 4시간밖에 안 자고 낮잠을 3시간 자겠다. 예를 들어서 합해서 7시간 이런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바로 Management by Objective입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론이다. 여러분도 목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합격 빨리 하려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동영상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걸 반복해서 들어요.
그리고 한 번 보면은 60점 나올 거예요. 끝까지 보면은. 그다음에 5번 보면은 70에서 80점 나올 거예요. 10번 보면은 90에서 만점 나와요. 봐요. 만약에 50번 봤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자리 서야 돼요.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을 정도 됩니다.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서 반복만이 여러분들을 성공시킬 수가 있다. 아시겠죠? 반복만 해주세요. 동영상 찍히죠? 이걸 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총체적 품질 관리가 있어 T, total입니다. Quality Management 때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건데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어떤 품질 관리해야 된다. 이것을 총체적 품질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거 아니었죠? 자, 143페이지입니다. 의사 전달과 PR 나와 있는데 PR의 의미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ublic Relation이라고 합니다. 자, 로마자 2번입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행정기관과 공중 간의 의사 전달 체계를 PR이다 얘기합니다. Public Relation, 뭐 쉽자 붙여도 되는데 Relation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 전달은 Communication을 말하죠.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요거는 의미만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더십 이론이 나오는데 어떤 조직에 가게 되면은 리더가 있어야겠죠. 리더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고, 리더가 없으면은 당나라 군대가 될 수가 있죠. 그럼 당나라 군대가 어떤 조직화가 안 된 걸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는데, 당나라가 군대를 모집할 때 항상 모병제예요. 얘들은 우리처럼 뭡니까? 개병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병제죠? 국민 개병제란 말이에요. 일본은 모병제예요. 우리는 군인을 알아서 다 가는 겁니다. 모병을 하지 않죠. 근데 중국 당나라는 이게 모병제란 말이에요. 개병제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몽고 지방에서 또 한 3만 명 사오고 그 다음에 티베트에서 한 2만 명 가서 100만 대군 해가지고 고구려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죠. 그죠? 말도 다 다른 데다가 이걸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죠. 3천 명이 이길 수가 있는 군대. 그죠?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보세요. 리더십 나왔죠? 리더가 일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부하를 뭡니까? 부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리더십의 효과성은 조직의 성과와 같은 말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은 말 많이 있죠. 그래서 자질론, 행태이론, 그 다음에 상황론이 있는데 리더십의 효과성은 바로 상황론 줄 쫙 한번 그으세요. 시험 나올 건 아니지만 리더의 속성과 그 다음에 행태, 그 다음에 과업의 특성, 이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145페이지 보면은 하우스와 에반스의 경로가 있습니다. 목표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줄만 그으세요. 하우스는 뭐 어떤 분이 하우스 그러니까 웬 집이야 그러는데 외국 애들은 이렇게 이름도 말이죠. 아주 이 평상시 있던 걸 그대로 씁니다. 얘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이제 부모님이랄지 누가 집을 짓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우스. 그다음에 스몰우드는 뭡니까? 아무래도 나무꾼의 후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성 앞에다가 뭐 나무 목자 있었다. 그럼 뭐예요? 부모가 나무꾼 아니면 신만이었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돌석자가 돼 있다 그럼 뭐예요? 부모가 채석공, 돌을 깨는 사람 아니면은 무슨 뭐 돌과 관련된 그런 걸 하는 사람이고, 그죠? 불화자가 돼 있다 그럼 뭐예요? 아무래도 대장간에서 일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름에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름 봐가지고 모르죠? 공평한 나라랍니다. 한국은. 이름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뭐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죠? 빵을 만드는지, 뭐, 쇠를 만드는지, 뭐 하는지 전혀 모르죠. 대한민국 이렇게 형평성 있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발전됐다는 미국만 해도, 시집 가면 자기 성 버리죠? 우리나라는 버려요? 남자 성을 버리라고 그러죠. 여자가. 그죠? 이 정도로 대한민국은
평화민주국가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바스와 번스의 변혁적 리더십도 있어요. 줄만 그으세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그럽니다.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146페이지입니다. 갈등 관리 별표 하나만 올리세요. 로빈슨의 갈등 이론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아닙니다. 갑자기 웬 로빈슨 크루소냐 이렇게 하는데, 자, 사회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갈등이 있다고 그랬죠. 조직도 갈등의 연속이라고 그랬죠. 조직. 자, 여러분들 가정도 조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혼자 살 때는 갈등이란 게 없어요. 나와 TV 모니터와 갈등이었죠. 왜 텔레비 저렇게 하냐고 싸웠지만 일단 둘이 모여놓으니까 배우자와의 싸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자식 생기면 또 싸우죠. 의견 충돌. 조직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줄구세요. 조직 갈등은 복수 주체 간의 갈등과 의사 결정에서 갈등 두 가지가 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갈등의 원인이란 게 있죠. 원인은 비수락성 줄구세요. 비비교성, 불확실성. 자, 불확실성에서 갈등이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나올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는데, 자, 줄구세요. 회피. 자, 갈등이 생기려고 그러면 도망가면 되겠죠? 회피. 그죠? 아, 나 저 사람과 만났다면 싸울 것 같아요. 그럼 도망가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진법 중에서 36개 주랭라이라는 게 있죠. 도망가는 게 상책인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보류. 그 다음에 뭡니까? 완화. 저 사람하고 만나니까 자꾸 싸울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부드럽게 나가는 거죠. 마일드하게 탁 나갑니다. 말할 때도. 그죠? 말할 때도 말이죠. 옛날에는 욕이 나갔는데 갑자기 부드럽게 젠틀하게 나갑니다. 아, 식사하셨어요? 뭐 이렇게. 옛날에는 야, 너 밥 먹었냐? 반말 딱 했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아, 기체우량 만강 없으며 어떻게 건강관리에 어떻게 뭐 이상 없으시며 예의를 탁 하면서 절까지 해줘요. 상대방이 거기다가 싸우자고 달려들 사 하나도 없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화를 내도 아이고 일어나셨어요. 그 사모님 해봐요. 갑자기 싸우려고 해도 안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나갈 때 다녀오세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드럽게 해줘봐요. 어때요? 응? 그러니까 만약에 맨날 마주치는 사람하고 내가 맨날 싸운다. 그럼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초콜릿 같은 거 하나 싹 해서 이거 드세요. 그럼 몸이 싹 녹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돈을 쫙 꺼내서 이거 쓰세요. 기분 좋아지죠. 그 다음에 타협하는 방법이 있다. 그죠? 타협을 해야겠죠. 당신이 말이죠. 이런 얘기할 때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이런 말 좀 조심해달라. 나도 조심할 테니까. 타협과 완화는 다르잖아요. 그죠? 마일드하게 나간 것과 타협 일종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화냈을 때는 당신 3박 4일 안 와도 돼. 예를 들어 집에 안 와도 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상을 해야겠죠. 자, 이런 회피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덧 말이죠. 우리가 행정학 파트 3번째까지 나갔죠. 자, 얼마나 영광입니까? 기분 좋고, 그죠? 할 영이 별로 없었어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여기 나오는 출연하는 사람 이름에다가 개념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어려운 거 있었어요? 없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나중에 이제 문제 푸는데 중요한 문제를 내 거로 만들면은 여러분들은 거의 100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500문제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서브노트였던 거예요. 그죠? 이거를 말이죠. 들고 다닌다고 내 거 되는 게 아니죠. 서브노트 해가지고 가장 조용할 때 애인을 만나면서 기다리면서 한번 쭉 읽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산책을 할 때, 아니면은 정말 지루해 죽겠어요. 그럴 때 한번 쭉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빨간색, 두 번째 중요한 건 파란색, 그 다음에 평범하게 중요한 것은 검정색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말이죠. 시험장 들어가기 1시간 전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한 3시간 전에는 파란색,
그다음에 뭐 한 5시간 전에는 검은색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탁 맞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히 빨간불 파란불이 아니었죠. 자, 여러분도 신호등을 괜히 설치한 게 아니라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신호등을 설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학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습관 길러야겠습니다. 자, 제2, 3강까지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철저히 해주시고 좀 이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